자, 넘어가서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괴담 공격도 시작을 했잖아요. 야당의 묻지마 괴담 시리즈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탄핵 대비, 계엄 준비. 이 괴담을 이거 괴담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준비한 게 맞나 봐. 그래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괴담이었다고 방류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다.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괴담 시리즈 이거 왜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김일호. 매우 찔려서 매우 찔려서 그런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거 사실 언급할수록 자기네들 독이 될 텐데 너무 이제 뜨겁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독도 지우기나 이제 계엄이나 사실 정권에는 사실로 확인되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들이 될 텐데 탄핵에 가까워지는 그게 뭐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해지고 이게 나왔다가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니까 네.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그냥 괴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비밀 신호가 아닌가 사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걸 콕 집어서 지금 입장을 낸 거잖아요. 네, 그 2가지를 실제 추진하고 있기 있었고, 때문에. 네, 걸렸기 때문에 놀라서 화들짝 이렇게 입장을 네. 콕 집어서 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괴담이라고는 주장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 계엄 문제도 그렇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재반의 입장 발표나 조치들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괴담이에요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 간석 오거리 역사의 독도 포토존도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독도 테마역이래. 2015년에 독도 테마역으로 지정된 데서도 독도 포토존이 철거가 됐어요. 아니 그 한수원의 독도 영상 나오게 되어 있던 그 디지털 영상도 멈춰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검정 화면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철역에서 철거한 거에 대한 해명은 뭐라고 했냐면 너무 노후해가지고 새 걸로 갈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유독 인구가 많다 처음에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죠. 이 얘기였었죠. 네. 근데 나중에는 새 걸로 하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 입장을 냈으면 되잖아요. 무슨 논란이 생깁니까? 근데 이런 방법 없이 싹 다 역사에 있는 주요 공간에 있는 독도 모형들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독도 지우기지 뭡니까? 이게 어떻게 괴담이에요? 이거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금 뭐 성남 시청사의 독도 영성관 여기도 1년 전에 철거했다는 제보가 막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기를 담고 일본 군함이 지금 군함식에 참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공식 국기로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그 우리가? 밝히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고요? 이 전범기라고 하죠. 이게 해상자위대가 자기 국기로 사용을 원래 해왔던 깃발이기 때문에 뭐 관례적으로 그걸 인정한다는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전범기를 단 이제 자위대 함정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도 지침이 있었는지 전에는 우길기 다 이렇게 썼었는데 음. 보도들에서 다 우길기 형상 자위함기 이렇게 쓰더라고요. 형상이라는 말. 네. 말장난은 그래서- 정말. 아니 우길기가 공식 깃발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는데 왜 우길기 형상이라고 하냐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독도 조형물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독도 수호 훈련도 진행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하거나 축소해서 진행하거나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어떤 해명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무 보고는 왜 독도에 관해서 안 받는가?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근거를 대서 반박을 하시던가요? 어. 계엄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제가 계엄 관련해서 2016년에 11월 18일입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20여일을 앞두고 추미애 대표가 쓴 글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간에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지금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계엄을 실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인선하면서 뭐 거의 공식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계엄 상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동하라고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엄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계엄 사령관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더 전국적인 계엄령이 아니었을 때는 이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전반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있다는 건데 윤석열의 충신인 김용현이 이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개헌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걸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이 구의원이 지지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서 계엄령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았어야 됐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꿈꾸는 거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그런 요원들 이런 사람들을 잔입을 시켜가지고 경찰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행진을 하고 있는데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서 경찰이 인도로 행진하게끔 그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보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로 굉장히 비좁은 공간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이 됐어요. 키 큰 사람과 옆에 이제 작은 사람 이렇게 2명이 돌아다니면서 촛불행동 주요 집행부, 주요 간부들에게 일일이 다 시비를 걸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회 참가 인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과 계속 충돌을 유발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 경찰에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촛불 집회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자봉단의 안내에 따라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단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봉단의 안내에 따라서 다 질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통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김민용 대표가 테러를 당했어요. 맞습니다.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그 인도로 행진하는 김민용 대표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냥 김민용 대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넘어졌다면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대행진 대오를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경찰의 도발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이 정당하게 항의하고 분노하고 이제 격분하게 되면은 이걸 명분 삼아서 진압의 이 명분으로 삼고자 했었던 그런 첫 시도가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준비했잖아요. 그 문건 내용에 보면은 단계가 다 있어요.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다. 시위대는 어떤 사단과 어떤 여당과 어떤 특전사 무슨 대대가 막는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공개가 됐죠. 근데 이 계획을 2017년에 했던 자들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군 수뇌부에 있을 텐데 이 계엄령이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지금 대통령의 계엄령을 이제 선포하고 나면 국회가 이것을 해제해야 할 것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구성으로 보면은 당연히 해제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야당 국회의원들을 막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군을 동원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잡아 넣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는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자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국가 행위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서 반국가 세력 언급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혜로도 한마디 하십시오. 김혜로 너무 말을 안 해. 그러게요. 잘 듣고 있었는데 시청자의 입장으로. 아니, 신청하면 어떡합니까? 네, 저는 그 반국가 세력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그 박근혜 때도 기무사에서 이 계엄 문건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기무사 보안사 네. 이 라인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그 뭐 대북 특수정보통이라는데 777 사령관이 충암고 이런 식으로 관련 거기도 네, 충암고가 있어요? 계엄 때 중요 역할을 해야 되는 라인들이 다 충암고를 먹었고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네. 근데 행안부 장관도 계엄을 요청할 때 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부 내 계엄 때 필요한 주요 요직에는 다 윤석열이 정말 믿을 수 있는 핵심 그 정수들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런 것만 봐도 이 계엄이 얼마나 진심이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그래서 이상민 안 날렸구나 이 생각까지 드는 거죠. 아, 참 근데 대응이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박근혜 탄핵 시기에도 그때도 유언비어다, 정치 선동이다 이런 얘기들을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도 똑같지 않습니까? 역사가 너무 똑같이 반복을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극우 세력들은 수준이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몇 개 없어. 대응하는 방법이 뭐 좀 창의적인 얘기라도 해야 국민들이 뭐 속던지 속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국민들의 그런 민주 의식은 계속해서 주권 의식은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똑같은 수법이 계속해서 먹힐 수가 없는 상황에 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더 전쟁으로서 치닫는 전쟁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이 또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이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면서 사전 경고를 한 겁니다. 김민석 이제 최고위원이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의 가능성이 가장 짙죠. 왜냐하면 이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격적인 발언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이거 확실한 정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집회에서 그런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 우리 시민들이 눈여겨보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찰의 의도적인 도발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명분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권의 평화적 시위를 유지를 하고 범국민 항쟁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 정보처를 통해서 민주당 쪽으로도 관련 정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걸 콕 집어서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